5년 이내 폐업률이 피트니스 약간 이런 직종이 8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4년도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와, 진짜네.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 조금만 우리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못 챙기고 계세요. 왜냐면은 너무 바쁘거든요. 맞아. 네,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준선님이랑 얘기하면서 한 번쯤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네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보다 아는 게 있고 인사이트가 있으신 걸 지난번 만났을 때 확인을 네네.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좀 여쭤보면은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모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필라테스 센터의 블로그를 보고 들어가지고 그 회원님이 요 앞에 앉는 데까지가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어날 일들, 그 네. 회원님들이 이제 우리 센터를 이용하고 그걸 이제 재등록시키고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간단히 어떤 이력이 있는지부터 조금. 이력은 일단은 저는 체육과를 나와서 트레이너로 이제 처음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트레이너 일을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부터 하긴 했지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한 1년 정도 센터를 했더니 이거 너무 내 시간과 리소스를 갈아 넣는 일인데 너무나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어쨌든 운 좋게 그때 이제 저희 센터 대표님이 해외로 아예 가족들과 같이 이민을 가시게 되셔서 그 센터를 제가 인수하게 됩니다. 1년 만에 거의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된 지 1년 만에 20대 이제 후반의 청년이 갑자기 300평짜리 센터 대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 시내에 저도 들어와서 뭐 그 다음에 필라테스 아카데미도 해보고 필라테스 프랜차이즈도 해보고 뭐 피트니스 관련된 CRM 프로그램에 어쨌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에 IT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이라던가 아니면 운영도 한번 해보고 사실은 그 레드블루라고 하는 그 바디코디라고 하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세팅하고 뭐 저희 가맹점주 분들이랑 소통했을 때가 저는 좀 가장 많이 제가 성장하고 인사이트를 받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6년, 횟수로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한 1380개 정도의 가맹점이 될 때까지 제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나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피트니스 웰니스 쪽에 회사의 이제 운영총괄 역할을 맡고 이제 대표도 하면서 지금은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케팅 에이전시를 통해서 약간 이런 웰니스나 로컬 비즈니스, 피트니스 쪽의 로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지속성 있게 오래 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고 지금은 그들이 뭔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던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가면은 네. 그 지속적으로 운영했을 때 네.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이나 네. 뭐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특징은 제가 그 레드블루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그 시스템화가 안 돼 있었어요. 네. 물론, 센터들이? 네, 센터들이 시스템화가 안 됐다는 건 이제 처음에 이제 신규로 이제 회원이 유입이 되잖아요. 이제 유입돼서 이제 레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재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재등록을 하고 혹은 이탈을 하고 그 과정 안에 뭐 누굴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적용받고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혀 축적하지 못했던 상태예요. 그냥 들어왔을 때 얼마 결제했는지 그리고 나가네? 왜 나가세요? 맞아. 본부장님 저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많이 연락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저는 약간 이런 피트니스
이제 데이터, 로컬 비즈니스의 데이터를 모아주고 가공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예,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로컬 비즈니스가. 그리고 저는 이제 목격을 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망하는지. 예, 예. 목격을 하면서 이게 진짜 5년 이내 폐업률이 피트니스 약간 이런 직종이 8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4년도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와 진짜네.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 조금만 우리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못 챙기고 계세요. 왜냐면은 너무 바쁘거든요. 맞아. 예, 특히 이제 피트니스나 이쪽 뭐 필라테스 이쪽은 거의 이제 원장님들, 그러니까 대표님이 원장님이고 원장님은 강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쨌든 잘 운영이 되려면 인건비가 너무 세잖아요. 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인건비가 거의 시급이 2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수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작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을 계속 놓치게 되는. 예, 그러다가 매몰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가다가 힘들어지거나 이제 다시 살아나거나.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경기가 힘드니까. 예. 근데 저는 경기가 힘들어도 줄 서는 데를 봤거든요. 예.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을까? 왜 못 챙기시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거기에 좀 문제가 가장 크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저도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일단 센터를 운영하지만 센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와이프가 챙겨주고 맞아요. 저는 밖에서 빠져와가지고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전 그나마 나은 게 매달 한 번쯤 결산서는 제가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매니저님들이랑 와이프가 써놓은 그 몇 명이 문의했고 몇 명이 얼마를 결제했고 이걸 네. 확인하면서 한 번쯤 리프레시하면서 여기 이거 좀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저도 이제 만약에 제가 수업하고 네. 그렇게 혼자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면 마케팅도 신경을 잘 못 쓰시는데 네. 이거까지 신경 쓸 수 있었을까? 네. 라고 생각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죠. 네, 저는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네, 저도 동시에 한 6개 정도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필라테스 센터를. 물론 뭐 그때는 작은 사이즈 있었지만 한 250평 이상이 됐어요. 네, 네. 이제 선릉도 있었고 범계도 있었는데 그냥 직원들 챙기기 너무 바쁘고요. 그 지표가 어딨어요. 그냥 이번 달 매출 너무 줄었다. 우리 노력해야 된다. 전단지 뿌려야 된다. 뭐 블로그 그때 체험단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돌려야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가는데 혹은 뭐 5년 동안 잘 영위하려면 혹은 10년 동안 지속하려면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이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와 이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네. 근데 이거 너무 못 챙기고 계시네. 아까 이제 모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지금 그 아내분께서 하는 필라테스 샵이 2개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모네님이 없었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 그렇죠. 네, 그거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못 챙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마케팅 회사에서 많이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이런 CRM 회원관리 프로그램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데이터를 잘 추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교육도 많이 해줘서 그런 것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이죠. 네, 너무 좋은 일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또 궁금한 거는 네.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됩니까? 그냥 되게 네.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지표는 일단은 너무 이제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신규 유입률이죠. 네. 신규가 이제 뭐 이번 달에 새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등록, 재등록률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순 추천 지수. 순 추천 지수는 이제 우리 센터에 다니는
이제 회원분들이 자기 친구나 지인들을 얼마나 많이 추천을 하는지에 이제 어쨌든 지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탈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마감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탈이 되는지 비율을 어쨌든 숫자로 어쨌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게 활성 이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활성 이용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주 2회, 주 3회권을 끊어서 이제 다녀요. 물론 이제 그게 그 기한이 없는, 횟수의 기한이 없는 데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주 2회 정도 나와야 이 기간 안에 이 횟수를 소진하는데 그래서 주 2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활성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원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공원 이익은 이 회원 한 사람이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막 소모품 뭐 이거 제외하고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얼만큼의 매출을 일으키는지 순수익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회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숫자로 정리를 하면은 뭐 나누기 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6개, 7개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다 체크하는 데들은, 조그만 센터에서 이런 걸 다 체크하는 데들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되게 반가웠던 게, 여기에 우리 센터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만났을 때 해주셨던 얘기가, 사실 마케팅은 그 입지를 좀 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원 관리나 재등록은 이미 있는 풀을 가지고 걔를 더 이어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어느 센터나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센터나 적용이 가능하고, 이게 사실은 입지를 너무 많이 타잖아요. 신규는 그 주변에 이제 어쨌든 경쟁 센터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인구수나, 근데 어쨌든 동일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로컬 비즈니스를 아는 거고, 이 로컬 안에서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짱이면 돼요. 다른 동네에서 짱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신규랑 유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센터보다 우리 이제 센터가 이탈률이 적으면 돼요. 재등록률이 좀 높으면 돼요. 그리고 전환율도 조금 높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약간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다루진 못하겠지만 그게 다 세부 항목별로 약간 쓸 수 있는 전략들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저도 해봤던 거죠. 왜냐면은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IT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잘 못 다루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터치 스크린도 있었어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에서 자기 회원들이 회원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출석 체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내 횟수를 내가 차감시킬 수 있어, 스스로.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회원이 차감시키니까, 본인이 직접. 그래서 그걸 도입한 데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저녁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6시에 어떤 원장님한테 전화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 있으신 거예요. 안 된다, 터치 스크린이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원격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죠. 근데 도저히 안 돼, 연결이 안 돼요. 뭐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 계셔서 제가 갔어요. 이제 퇴근길에 한 8시에 퇴근했는데 8시에 퇴근길에 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게요? 뭐 인터넷 끊겨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넷은 됐죠. 인터넷은 됐는데 제가 그 터치 스크린에 코드 꼽혀 있는 그 멀티탭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이걸 그때 뭐 꽤 오래됐으니까, 한 8, 9년 됐으니까 이걸 쓰는 것 자체를 되게 좀 어려워하시고, 이게 잘못됐을 때 뭘 체크해야 되는지도 좀 어려워하셨던 시기인 거죠. 이제 그분들이 근데 이런 데이터를 챙겼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챙기시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약간 질문을 받으면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서울은 어때요? 지방에서 오라고. 서울에서는 지방 요즘에 부산 잘 된다는데 부산 어때요?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드려요? 그럼 아 본부장 다 아시잖아요.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전체적인 뉘앙스가 이래요. 요즘에 거기 클래식 필라테스가 유행이래요. 뭐 여기서는 뭐 여기 오픈을 제가 신규 보니까 요즘에 뭐 땡땡땡이 되게 땡땡땡 종목을 GXC에서 많이 넣던데요. 약간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다 보니까 뭐 다 공개는 못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막상 저도 센터 운영하니까 적용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아까 그 지표들이 사실 특정 CRM 프로그램을 안 쓰면 네. 자동으로 뽑히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수동으로는 사실은 뭐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거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요 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 지표는 뭔가 계산을 해야지만 나오는 지표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표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CX잖아요. 이제 고객 경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라서 CX의 좀 중요한 우리 센터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지부터 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은 다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회원들이 예약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예약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등록만 잘 해도 지표들이 꽤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이제 엑셀로 뽑을 수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등록만 이제 거기다가 잘 하면 회원관리 프로그램이나 잘 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표를 바로 볼 수는 없어도 엑셀로 뽑아서 가공하는 건 가능한 거죠. 근데 제대로 기입을 안 하죠. 그냥 회원 등록하고 뭐 회원 생일 체크하고 그리고 스케줄 확인하고 회원이 예약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지표들 뭐 차감되고 뭐 발생 매출액이나 소진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한 회원이 한 해가 차감되면 그게 소진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센터 매출이에요. 우리 하루에 소진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센터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달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냥 오늘 회원권 결제 금액으로 이 센터 한 달이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하나씩 체크해 보면 돼요. 그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건 그거잖아요. 나의 매출 인식을 발생 기준으로 할 거냐. 맞아요. 발생 기준은 이제 매출 긁었을 때 맞아요. 하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수업이 이행됐을 때 하는 거냐. 맞아요. 이런 차이인데 저도 이거 보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되게 저도 대비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 지표를 만드는데 더 힘든 거예요. 네,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돼 있는 데들이 어딘 줄 아세요? 대형 피트니스 센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이 엑셀에 몇 천만 원 썼어요. 몇 억 쓴 데도 봤어요. 심지어 땡땡땡 피트니스는. 특히 프랜차이즈인 데들은요. 이게 없으면 예를 50개예요. 이게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특히 이런 FC 그러니까 약간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들 있잖아요. 피트니스는 회원권이 비싸니까 1년 회원권 이런 건 그런 데들은 이런 지표들을 필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트니스 쪽이 사실은 훨씬 더 그러니까 대형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쪽이 뭐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든 아니면은 뭐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서 하든 전문가한테 이걸 의뢰를 맡겨가지고 하는 거든 이게 아예 없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이런 종목들이나 다른 뭐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지표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만 없는 거죠. 예, 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인지하기 어렵고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맞아요. 이미 너무 충분하게 준비돼 있는데 맞아요. 그게 여기까지 안 내려온 거죠. 안 내려온 거죠. 왜냐면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이 회원제 비즈니스는 어쨌든 시간제잖아요. 시간하고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한 강사가 들어왔을 때 이 강사가 낼 수 있는 매출의 한계 지점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24개까지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뭐 그래도 10개, 12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달에 막 200개, 250개. 근데 그렇게 쳤을 때 우리 센터를 열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인지, 뭐 개인 레슨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시간, 그리고 강사들 수, 그리고 평수라던가 공간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 갖다가 아예 우리 센터 매출을 오픈하기 전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치 매출. 네, 내가 이 센터를 오픈하면 이 정도가 최대치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네, 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수 사무 있어요. 지점 내면은. 네. 그죠? 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게 똑같이 6대 1이면 혹은 8대 1이면 하나 더 늘리면 한 자리. 그러면 어느 정도 하루에 이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한 달이면 이 정도겠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오픈을 하는 필라테스 센터 원장님을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한 명도 보지 못했죠. 뭐 이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어려워서 그래요. 저도 지금 경험이 어쨌든 쌓이고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저 오픈했을 때 그런 거 생각해요? 전혀 생각 못하죠. 인테리어 어떡하지? 가격 정책 어떡하지? 막 다른 거 고민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요? 근데 반대로 돌아가면 그게 만약에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 월세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예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이나 뭐 관리비나 월세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정 지출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센터를 안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여긴 경쟁력이 없는데? 그러면 조금 더 변두리더라도 월세 좀 낮고 이렇게 고정 지출비 낮은데 주변에 보니까 센터도 별로 없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기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지표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근데 그런 기준 없이는 그냥 인테리어만 보러 다니고 뭐 월세도 이제 특정 기준 갖다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없이 뭔가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는 그게 저는 되게 어렵고 지금은 무섭게 느껴져요. 너무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먹힐까요? 잘 안 먹혀요. 그쵸.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보통 상가 계약까지 하고 오잖아요. 생각해 가지고 이미 도파민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이미 인테리어 계약 다 했고 이미 그려져. 내가 막 회원들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르쳐드리고 매출이 막 발생하고 물론 힘들겠지만 난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되게 작은 센터지만 뭐 예를 들어서 15평, 20평, 25평, 뭐 30평, 50평 이런 센터지만 거의 다 프리랜서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이. 전 이 시장의 주인이 강사들이라고 보거든요. 강사들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으니까. 중간에서 회원들과 이제 연계해주는 중간 연결고리가 저는 강사라고 보고 이 강사님들이 이 시장, 필라테스나 피트니스나 웰니스 시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프리랜서잖아요, 90% 이상이. 물론 좋은 강사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가진 기준, 내가 비즈니스를 영위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여기에 맞는 강사님들이 찾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면 그런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전환율이 진짜 안 좋아 나는. 내가 알아. 사람들이 자꾸 내가 수업을 하면은 자꾸 다음 수업에 안 들어와. 혹은 이탈돼. 본인이 알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20대 1, 30대 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만약에 기준이 뭔가 이 센터는, 이 스튜디오는 명확해. 이래야 된대, 저래야 된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하고 있대. 우리는 이런 지표가 중요한데 이런 지표를 넘어섰을 때는 너한테 이런 리워드를 줄 거야. 혹은 이런 이제 추가 수익을 줄 거야. 이렇게 명확한데면은 그런 명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 거죠.
지표 이야기 나오고 네. 창업 이야기 나와서 저도 하나 덧붙일 만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검색량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부터 사실 수요가 어느 맞아요. 정도까지 예측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 맞진 않지만 네. 당연히 상대적으로 검색량이 많은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검색량이 적은 곳이 있고, 그 검색량을 넓은 지역에서 나눠 먹는 곳이 있고 아니면 좁은 지역에서 이제 엄청 집중해서 가져가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입지를 선정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죠. 생각보다 질문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시장 조사를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죠. 맞아요. 네, 거의 생각 안 하시죠. 주변에 세대수 뭐 이런 뭐 프랜차이즈도 아닌데 그런 거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여기서 일으킬 수 있는 매출 규모, 그리고 여기에서 뭐 고정 지출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와, 내가 갈아 넣어야지 생존할 수 있겠구나. 혹은 여기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월세 뭐 예를 들어서 40평에 전 150만 원인데도 봤거든요. 네, 그 조금 서울 외곽이긴 한데 그런 거 괜찮잖아요. 40평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가만히 생각하면 주변에 보니까 없어. 아직 이제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계산하고 인수를 한 건 아니어가지고 운이 좋았죠. 그 이제 하나의 경험이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맞아요. 좀 알고, 이 대략적인 그런 범위가 네. 이제는 좀 알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알리고 싶은 거죠.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한 편이거든요. 이 씬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너도 했었고,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운영하고, PT 샵도 운영했었고, 그 안에 GX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였어요. 예, 예. 그 군포시라고 하는 3분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피트니스 부흥기에 들어왔다가 피트니스가 이제 센터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생길 때 저는 필라테스로 바꿨고, 필라테스가 전국에 한 200~300개밖에 없을 때 필라테스를 시작했다가 이제 프랜차이즈도 해보고 아카데미도 해보고, 그리고 강사들도 꽤 많이 이제 써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이런 데이터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경험도 얻게 되고, 아마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소통한 피트니스 이제 관계자분들, 이 씬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얼추 계산해 보면 적어도 5,000명 넘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빅데이터가 쌓여 버린 거죠. 저는 제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원장님들이랑 좀 가끔 소통하니까, 오래 이제 이쪽 씬에서 오래 있으신 분들이랑 그러면 저도 모르게 코칭을 하고 있어요.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네, 코칭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제가 너무 뿌듯하고 좋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어가지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준선님한테 연락받아 해가지고 네. 뭐 우리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다. 그러면 네, 네.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제 뭐 DM이라던가 아니면은 전화라던가. 예. 제 그 인스타나 이제 스레드 보면은 저랑 뭐 1대1 커피챗 신청하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다 리틀리에다가 잘 해놨어요. 나름 이제 우리가 IT 잘 아니까. 예. 그걸로 문의 주시면, 예, 제가 이제 아직은 코칭을 막 이렇게 돈 받고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좀 짜고 있어요. 예, 짜고 있어서 저도 이제 이걸 실제로 지금 적용을 해보고 있는 사실은 센터도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있고, 예, 교육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면 좋을까? 그냥 교육으로 푸는 게 좋을까? 한 번에 끝낼까? 혹은 뭐 진짜 큰 돈을 받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락은 좀 편하게 DM이나 아니면은 1대1 커피챗 신청이나 이런 걸로 주시면, 네, 하루 이내에는 제가 네, 연락을 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준선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센터에 운영하면서 진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늘이나 뭐 최대한 빠르게 저희 네. 센터 데이터 좀 들춰보고 네. 이제 좀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을지. 저희도 이제 똑같이 예약 프로그램 쓰니까 할 수 있을 네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거를 관리자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음. 대표님 직접 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왜냐면 관리자나 직원들은 내일같이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미 맡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일같이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대표님이나 원장님이 먼저 익히시고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익히신 다음에 뭐 메인 강사님이나 뭐 아니면은 인포데스크 봐주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매니저님이나 실장님 있으시면 매니저님, 실장님하고 같이 논의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좀 쉽게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서님 모시고 필라테스 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조금 더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